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료 밀양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 요소는 이제 안 쳐도 되긴 한데, 결국은 치면은, 이런 비료가 흡수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관여를 한다든가, 그런데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적인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밀양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NPK라 그래갖고 질소 인상 가리가 비료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NPK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과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이제 비료의 5대 요소라 그럽니다. 근데 마그네슘, 칼슘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밀양 요소인데, 밀양 요소는 이제 철, 붕소, 구리, 망간, 아연, 몰리브덴, 시아, 염소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료들이 하나하나 왜서 그 필요를 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누가 뭘 친다면 그냥 그것만 갖다 치잖아요. 왜서 치는지를 우리가 알고 치면은 과일이 이제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은 알고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더 낫다 이런 생각.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돼요. 첫 번째는 밀양 요소 중에서 붕소가 있어요. 붕소는 그 이동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동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무엇인가 잘 통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붕소다, 이제 붕소. 그럼 어떤 걸 잘 통하게 해주느냐? 칼슘, 질소, 칼리, 이런 것을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잘 먹게 도와주면 과일이 크겠죠. 과일이 크고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를 분열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사과가 커지는 거죠. 사과가 커지는데 붕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을 관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붕소를 쳐줌으로 인해서 가리의 역할이 좋아지니까, 가리는 이제 수분 관리를 해준다 그랬어요. 수분 하면은 물이잖아요, 그죠? 충분한 물이 적고 많고 이런 것을 관리해 주는데, 가뭄이 들 때면 우리가 이파리를 보면 이제 기공이 있어요. 기공 옆에 이제 공명세포도 있고 뭐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데, 기공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가리를 줌으로 인해서 습도가 낮으면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가 많으면은 또 열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리예요, 가리. 그러니까 가리가 이제 수분 조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리를 잘 흡수를 하게 도와주는 것이 붕소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칼슘, 질소, 칼이 이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동 통로 잘 통하게 해준다는 것이 붕소니까, 과일이 익어갈 때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잖아요. 당분을 다당류 뭐 이런 걸 만들어요. 만드는 것을 과일로 이동을 잘 하게끔 해주는 것이 붕소입니다. 그래서 붕소는 오고 가고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붕소다. 그러니까 붕소가 필요한 거죠. 붕소를 꼭 쳐줘야 돼요. 그래, 붕소는 이제 우리가 3월달에 잎이 나올 때 이렇게 쳐줘요. 쳐줘가지고 세포, 또 과일이 꽃이 피고 해서 과일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세포 한 개라도 더 쪼개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쪼개지면 그 쪼개진 세포들이 나중에 커면 과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질소가 필요해요. 질소를 줘야 된다는 얘기. 질소, 붕소 이런 거 줘야만이, 그러니까 봄에 우리가 과청잎이 나오고 할 때 요소하고 붕소를 이제 쳐요. 그럼 만약 부족시는 어떻게 하냐? 붕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파리 그러니까 정단 부위가 고사되거나 신초가 생장이 억제돼요. 잘 못 자란다는 얘기죠. 붕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붕소는 또 과다하게 되면은 과일이 안에 갈변돼요. 그러니까 과육이 갈변되고, 또 지나치게 과일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 봄에 이제 뭐 토양에도 붕사를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비료를 주는데 비료에도 또 붕소가 있어요. 연면 시비도 또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붕소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밀양 요소를 한 5월 달에 어느 정도 흡수를 한 다음에 6월 달 정도 돼서 제가 이 밀양 요소를 토양에다 뿌렸습니다. 왜냐면 붕소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과육이 갈변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또 과일이 너무 딱딱하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하나 만드는 게 그야말로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붕소하고 그 질소를 치는 것이 발화기나 전엽기 그 사이에 과청유기 나올 때 질소, 마그네슘 우리가 또 붕소 요래서 물 500리터에 황산 마그네슘 뭐 3kg 뭐 해서 3kg, 5kg 넣어도 괜찮아요. 그 황산 마그네슘 넣어갖고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붕소 500g 넣어서 살포한다 이거죠. 봄에. 그래서 이제 붕소가 역할이 그러한 역할이다. 다시 말해서 칼슘, 그 다음에 질소, 칼리 이런 흡수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붕소다. 붕소는 이런 것을 흡수를 잘하게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해서 양분들이 잘 이동을 통해서 과일이 커지는 또 과경도 길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지는 거기 때문에 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붕소를 뭐 2년에 한 번씩 토양에다 이제 붕사를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봄에 주고 뭐 미량요소 주고 비료에도 붕소가 들어가 있는 비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만 이렇게 좀 아시면은 나중에 식물이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은 이제 옥신을 대사 또는 이제 탄수소 효소에 관여한다 이래 되었어요. 이 옥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 상단부 우쪽이라든가 측지 끝부분, 이 신초 부분에서 옥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옥신이 옥신은 뭡니까? 옥신은 엽록소를 생성해요. 그러니까 푸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연입니다. 아연. 그래서 이 비가 장마기가 오기 전에 장마가 완 후에도 이 황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잎이 누래갖고 떨어지는 거 봤어요. 그것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엽록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옥신이 엽록소를 생산하는데 그 옥신을 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아연을 이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화 현상이 일어나지 말기 위해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황화 현상이 막 와요. 그때 이제 끝나고 바로 하든지 아니면 장마가 온다 하면 그 전에 황산아연, 마그네슘하고 연면12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줄 때 마그네슘 한 3kg, 4kg도 5kg도 돼요. 마그네슘. 그리고 그 황산아연은 이제 500g 이렇게 넣어서 황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이 이제 익어갈 때, 이제 가을절 됐잖아요. 익어갈 때 홍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릉 같은 경우에, 홍로 같은 경우에 익어가다가 다시 펄해져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비가 오고 자주 오니까 토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하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를 하다 보니까 나무가 막 자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신 생산, 옥신이 만드는 게 여기 옥신이 더 원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아연이 옥신을 원활히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옥신이 만들어지면 엽록소를 생산한다 그랬죠. 푸르게 해서 이것이 이동되어서 과일로 이동되면 과일이 펄해집니다. 그래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산가리를 쳐요. 인산가리는 이제 당 분해를 촉진시켜 주게 하는 것이 인산입니다. 인산. 그다음 가리는 질소 흡수를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와 약한 기량작용을 한다. 그래서 사과가 빨개질라 하다가 빨개지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옥신이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옥신 생산을 많이 되는 것을 더 많이 좋게 하려면 아연을 주면 더 많이 줘서 누래지는 거 없어지게 하지만은 이 옥신이 또 많으면은 수확 시기에는 과일이 펄해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예를 들어서 수확 시기에는 이제 과일 펄해진다 하면 인산가리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고 장마가 졌을 때는 잎이 누래질 것을 예상했을 때는 아연을 치게 되면은 옥신 대사를 높여주기 때문에 엽록소 생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황화 현상이 일어나죠. 황화 현상이 생기고 이 토양이 그 알칼성이면은 아연이 부족해요. 토양에 아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신초들이 잘 못 자라요. 이 신초들이 뾰족하게 막 잎이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게 되면 이 실화제, 우리가 실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영양분이 이제 다 고루 있다 하면 이게 실하게 크게 널찍하게 커지지만은 뭔가 부족하면 이게 쭈삣하게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철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철은 이제 거의 비슷한 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철은 이제 엽록소와 효소 반응에 관여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은 무슨 역할을 하면은 생물체에서 이 생물들이 이 공기 중에 있는 모든 것을 흡수를 하면서 그게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몸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에너지를 전달될 수 있는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철이 그러니까 그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통로라든가 무슨 뭐가 있어야 되겠죠. 철, 이 줄이라든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철이라 이게 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이 철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광합성 작용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과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만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 철이 또 많으면은 또 망간이 부족 현상이 나요. 모든 것이 이제 적당해야 됩니다. 철은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물체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에너지들이 운반되는 그 선로 같은 것이 이제 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분들이 만들어져도 이 철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 아까는 붕소는 통로라고 그래서 통로. 그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붕소는 통로라 해서 통로가 있는데 갈 수는 있는데 뭘 타고 공기 중에 이렇게 가는지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철이에요. 거기에 그 통로가 열어주는데 이런 선로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타고 가는 이 선로가 역할이 철이다 이게 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예요. 구리는 이제 산화 효소에 관여한다. 식물 면역에 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가 오네요 또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것은 무슨 소리를 하면은 이 구리는 우리 식물이 이제 자라면서 해충들이라든가 균들이라든가 각종 병원성 미생물들이 덤벼들잖아요. 덤벼들면 이게 이제 뭐 해충이라든가 받으면은 이 과일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스트레스. 그게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겁니다. 이게. 그런 거 아니면 이제 환경적으로 이거 날씨가 뭐 한 25도 되면 이 좀 사과가 좀 잘 자라고 이렇게 되는데 36도가 이래 되니까 양분들을 과일에 있던 그 탄수화물들을 도리어 잎으로 가서 잎으로 증산작용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을 때 우리 이 사과나무의 식물체에서 피토알렉신이라는 게 있어요. 피토알렉신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구리가 피토알렉신 생성을 촉진시켜 잘 만들게 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면역에 관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병을 이기는데 아까 피토알렉신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병이 이기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가 필요한 거죠. 뭐 병이 이제 올 거도 우리가 이 미량 요소를 이렇게 쳤을 때 병에 극복할 수 있는 것, 환경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 100% 극복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리입니다. 구리. 그러니까 식물 면역에 관여한다. 면역이라서 이겨내는 참을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내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구리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식물이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항미생물 아니면 산화화합물 또는 그 병원성 미생물 또 아니면 해충 이런 것이 들여덤비잖아요. 이렇게 덤빌 때 스트레스가 생물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 하고 또 환경적으로 날씨 관계로 인해서 또 뭐 잘 목 자라게 해주고 춥고 막 하니까 이것은 또 스트레스 받게 돼요. 이럴 때 이 식물이 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것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피토알렉신이라는 것을 생산되는 거예요. 피토알렉신이 생산되는데 이 피토알렉신 생산을 더욱더 잘하게 도와주는 것이 구리다니, 구리. 그래서 우린 다른 미량 요소를 살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올해는 꼭 거기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과일에다가 줄 거 다 이렇게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또 잘 되거나 이래 하면은 그렇게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망간 있죠, 망간. 망간은 이제 거의 다 뭐 엽록소 생성이고 뭐 도움을 주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망간도 역시 이제 수분 하거나 증산에 관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 망간 같은 경우에도 부족 시에 황화 현상이 나요. 적으면 황화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 뭐 누래지는 거는 아연이 부족해서도 나고 망간이 부족해서도 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황화 현상이 일어날 때는 망간은 또 별도로 망간 치는 거 없어요. 망간은 뭐 0.00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적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아연을 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밀양 요소에 대해서 그러한 그 밀양 요소의 성분들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 요렇게만 이제 생각하시고 좀 쉽게 이해만 하면 돼요. 쉽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과 농사를 잘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